민심이라는 것은 사실 대단히 모호한 개념입니다.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옛 표현은 민심을 하늘의 뜻처럼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일 뿐 민심을 언제나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겠죠. 정치인들이 여론, 특히 민심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옛날 제사장이 천심을 전할 때의 의도와 크게 차이가 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대 민주정치에서는 여론을 잘 읽어내는 정치가 무척 중요하긴 합니다만 최근에 우리 민주정치 경험을 잘 짚어보면 민심을 대행한다는 명분하에 여론을 조작하려는 오만함에 대해 민심이 가장 부정적으로 반응하다라는 겁니다. 월요일 코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 언론은 법으로 규율하기보다는 자율규범에 맡기는 것이 맞긴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적 기능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언론은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췄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는 그런 언론의 민주적 기능을 위한 제도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말이죠.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남긴 폭력의 유산은 군부 권위주의 시대로 고스란히 넘겨져서 우리 사회 곳곳에 훈육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일상화했죠. 민주주의 확장과 함께 문명의 공간은 점점 늘어갔지만 최근 사례를 통해 보듯 여전히 악의 평범성이 만연한 곳이 있습니다. 특히 병영, 학교, 체육 등이 공동체를 위한 진정한 봉사 그리고 자기 성장의 공간이 아니라 치떨리는 야만의 공간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말죽거리 잔혹사를 끝내기 위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요. 위계와 서열에 의한 폭력은 또래 집단의 폭력으로 재생산되게 마련이고 어린 또래 집단 안에 각입된 폭력은 어른 사회의 어지간한 개입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 제도 개선에 관련된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다 보면 졸속 추진, 현장 준비 미흡 등과 같은 말을 거의 빠짐없이 듣게 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의 뿌리를 파보면 관련 정책에 대한 고민과 연구는 꽤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 토론한 고교 학점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부문 공약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기초적인 논의는 1995년에 발표된 대통령 자문위원회 교육개혁안에 이미 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흔히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따라붙듯 교육정책은 정교한 고민과 점진적인 로드맵이 더욱 강조돼야 되는 건 분명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궤도는 놓여져 있고 이 궤도를 어떻게 더 튼튼하게 할 것이냐, 그 위에 어떤 열차를 올려서 어떻게 운행시킬 것인가에 관련된 좀 더 실천적인 관점에서의 연습, 이행, 그리고 신속한 보완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합니다. 참여해주신 시민논객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 젊을 때 쓸 거 잘 쓰고 잘 놀자는 욜로족. 젊을 때 최대한 쌓아둬서 아직 늙기 전에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자는 파이어족. 언뜻 대단히 대비되는 삶의 자세인 것 같지만 두 가지 측면의 공통점은 확인됩니다. 하나는 지금 시대의 불안에 대한 젊은이들의 고민과 대응이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의 노동이 자아 실현과는 대단히 거리가 멀어서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한 물질적 수단에 불과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너의 젊음이 너의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나의 늙음도 나의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소설가 박범진의 원작의 기초를 둔 영화 은교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미국 시인 시어도어 레스케가 지은 시기에서 시작됐죠. 모든 우리의 젊음과 늙어감이, 그리고 모든 우리의 노동과 놀이가 저마다의 가치를 갖게 하는 건 당대 사회와 개인의 세밀한 협력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 100년도 못 살면서 천년 근심을 안고 산다는 말이 있죠. 고문진보에 실린 작자미상의 옛 한문시에서 유래한 표현인데요. 광고 문구나 노랫말로도 자주 쓰이는 것을 보면 쓸데없는 걱정에 얽매이기보다 오늘을 충실히 살자는 이 격언에 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가 봅니다. 하지만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평균 수명 100살의 초고령 사회가 다가오고 있는 마당에 전후 복지사회 모형도, 그리고 그것을 무참히 허문 신자유주의도 모두 향후 10년의 변화조차 감당할 수 없다면
새로운 천년을 제대로 근심하는 사회 설계가 필요해진 건 분명합니다. 돈 드는 것만 애석해하는 어리석은 자는 후세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같은 시의 마지막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함께 고민해야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7시 2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 근로소득으로는 생활과 주거를 안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본소득의 성장에 비해 근로소득의 성장이 턱없이 약한 조건에서 많은 이들이 노동을 넘어 자산과 투자로 몰려가는 상황. 이건 개인과 국가가 어찌할 수 없는 필연적 경향 때문일까요? 아니면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지 못한 탓일까요? 그 답이 어디에 있건 적어도 이것 하나는 분명해 보입니다. 경제적 변동에 대해 개인은 더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는 한편 그렇다고 그 성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지도 말아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히 맞이한 설 명절 부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복 많이 개척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